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4번째 교훈, 부자들은 세금의 원리와 기업의 힘을 안다. 137페이지부터 읽습니다. 나는 월급 봉투를 받을 때마다 늘 실망했다. 세금 공제가 너무 많았고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공제 금액도 더 많았다. 내가 점점 더 성공하자 상사들이 승진과 봉급 인상에 대해 얘기했다. 그것은 듣기 좋은 소리였지만 나는 부자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들었다. 너는 지금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 거니? 지금 누굴 부자로 만들고 있는 거니? 어렸을 때 학교에서 로빈 후드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그때 선생님은 로빈 후드는 케빈 코스트너가 열연한 것처럼 낭만적인 영웅의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들은 부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내 부자아버지는 로빈 후드를 영웅으로 보지 않았다. 그분은 로빈 후드야말로 강도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로빈 후드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왜 부자들이 돈을 내지 않죠? 혹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로빈 후드 이론, 즉 부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이론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다. 중산층이 그렇게도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로빈 후드 이상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에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매며 특히 많은 교육을 받은 고소득 중산층이 그러하다. 이번에도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세금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교육의 역사에는 전문가였다. 반면에 부자 아버지는 스스로 세금 역사의 전문가임을 자처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나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원래 영국과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 때때로 임시 세금이 부과되어 전쟁 기금에 사용되곤 했다. 왕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에서 세금이 부과된 것은 1799년부터 1816년까지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 때문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 때 세금이 부과되었다. 1874년에 영국은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913년 미국에서도 16차 헌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를 영구화시켰다. 한때 미국인들은 세금에 반대했다. 보스턴 항구에서 유명한 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차에 부과된 지나친 세금 때문이었다.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영국에선 소득세가 일반적인 것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거의 50년이 걸렸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영국과 미국에서 세금은 원래 부자들에게만 부과되었다는 사실이다. 부자아버지는 바로 이 점을 마이크와 나에게 가르치려 했다. 그분은 세금이 일반화되고 대중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에게 세금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대중은 그런 법률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 합법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벌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단 돈의 맛을 본 정부는 식욕이 늘기 시작했지.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정반대이다. 내 아버지는 정부 관료이고 나는 자본가지. 우리는 똑같이 보수를 받지만 우리의 성공은 정반대의 행위로 측정된다. 내 아버지는 돈을 쓰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보수를 받는다. 내 아버지가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수록 내 아버지의 조직은 더 커진다. 정부에서 내 아버지의 조직이 클수록 내 아버지는 존경을 받는다. 반면에 내 조직에서는 내가 사람을 덜 고용하고 돈을 덜 쓸수록 투자가들이 나를 더 존경하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들을 싫어한다. 그들의 목표는 대부분의 사업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정부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 그래야만 그 큰 조직을 유지할 수 있거든.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정부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분은 케네디 대통령과 특히 평화봉사단을 무척 좋아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평화봉사단에서 일하며 말레이시아와 태국 그리고 필리핀에서 무보수로 봉사했다.
그분은 늘 예산을 더 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했었다. 교육부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평화봉사단에서 일할 때도 그랬다. 그것이 가난한 우리 아버지의 일이었다.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 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